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치아 교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치아 교정의 종류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치과에 오시면 이제 교정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걸 궁금해하세요. 물론 이제 그동안 거울을 보면서 고치고 싶었던 모습도 있지만 이게 교정이 되는지, 또 이를 꼭 빼야 되나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거나 뭐 양악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교정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교정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원리적인 거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교정이 어떻게 가능한지라는 원리보다는 교정이 어떤 식으로든 뭐 치아 형태나 위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교정이 됩니다라는 종류적인 걸 알려드리고요. 좀 더 좀 특이한 교정, 뭐 턱관절 장치를 사용한다거나 비대칭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거나 수술 교정이나 하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보는 위아래 소구치 4개 발치 교정인데요. 종류는 뭐 발치 교정으로 이제 돌출입 교정이라고 많이 부르죠. 입이 좀 나와 있을 때 입을 뒤로 넣는 교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아래 오른쪽 왼쪽 한 개씩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치한 다음에 장치를 일반적으로 일반 교정을 하는 바깥쪽에 붙이는 장치도 있고, 또 설측 교정 장치를 붙여서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치아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입이 나온 경우는 보통 이렇게 송곳니 뒤쪽 치아를 발치하게 되고요. 2개를 뽑고 나서 이쪽 뺀 부분으로 앞니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이 들어가게 이제 하는 게 발치 교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또는 아래 소구치 2개만 발치할 경우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건 좀 이따 또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뒤쪽에 이건 이제 사랑니고요. 사랑니고 8번째 치아, 사랑니는 8번째 치아고 그 앞에 있는 7번째 치아들이 뒤쪽이 되게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근데 사이즈의 크기 차이가 좀 있으면서 결국에 앞쪽으로 하면은 치아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톱니처럼 물리게 되어 있는데요. 어금니 모양이 지금처럼 지그재그로 잘 물려 있으면 보통 위아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아래 4번째 치아를 발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요 위쪽 치아가 전반적으로 좀 앞에 있다거나 아래쪽 치아가 앞에 있다거나 뭐 한쪽이 뒤로 있고 앞으로 있다거나 이렇게 자리 바꿈이 있는 경우는 위나 아래나 한쪽만 발치를 해서 넣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이제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비발치 주걱턱 교정 이런 게 되겠는데요. 물론 주걱턱 교정할 때는 발치를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교합적인 관계 때문에 주걱턱이 생긴 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비발치로 지금 이건 정상적인 사진이지만 턱이 좀 앞으로 나와 있을 때 턱이 나왔다보다 치아가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치아를 전반적으로 뒤로 당겨서 이제 주걱턱으로 보이는 걸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턱 자체가 요 턱뼈 자체가 앞으로 나왔을 경우는 그 경우도 이제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치아의 교합에 의해서 턱이 어거지로 나왔을 때는 치아 교정을 통해서 턱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만 교합 간섭이나 이런 게 없이 턱 자체가 그냥 길어서 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턱 끝을 깎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을 자르는 양악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제 돌출입 교정이 아닌 덧니 교정이 있겠고요. 덧니 교정일 때도 덧니가 심하면 보통은 비발치로 교정을 하지만 발치를 안 하고 교정하지만 덧니가 너무 심할 때는 이제 발치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분 교정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많이 안 하던 교정이지만 지금은 이제 교정 기간을 좀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어금니 쪽에 어느 정도 덧니는 있어도 이게 교합에 큰 문제가 없이
뭐 이거를 굳이 각도를 살짝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교합일 때는 그 어금니는 그냥 무시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심각한 부정교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인데 뭐 간단한 덧니라든가 아니면 거의 그냥 나란할 때 그쪽은 교정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앞니 부분만 교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앞니나 딴 데는 괜찮은데 어금니만 한쪽, 뭐 오른쪽 아래 어금니 이상할 때는 오른쪽 아래 어금니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교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에서는 앞니 부분 교정이 돼서요, 위 아래를 같이 부분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위 또는 아래만 부분 교정을 할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정과 보철이 합쳐져서 이제 교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치아 모양이 너무 이제 많이 깨졌다거나 손상됐을 때, 근데 이제 보철을 시술해도 너무 덧니가 심하면 교정을 한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결손된 치아가 없는 경우는 교정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발치 교정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어금니가 지그재그로 위치가 잘 돼 있고요. 살짝 떠 있는 공간이 있고, 뭐 이는 좀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럴 때는 송곳니, 이제 저희가 나중에 치아를 세는 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네 번째 치아, 다섯 번째 치아, 보통 네 번째를 많이 뽑지만 다섯 번째를 뽑을 때도 있고요. 이 기준을 설명드리면, 일단 교정을 할 때 목표에 가장 가까운 치아를, 뭐 입을 많이 넣는다고 한다면 송곳니 뒤에 있는 4번 치아를 뽑겠지만은, 4번 치아는 되게 깨끗한데 5번 치아가 너무 많이 썩었다, 이게 뭐 이를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거나 임플란트를 임플란트까지는 아니고 뭐 충치가 좀 심하다, 뭐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많이 썩기까지 했다면은 굳이 4번을 뽑지 않고 5번을 뽑기도 합니다. 방법적으로는 조금 이제 교정 쪽으로 좀 돌아가는 길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깨끗한 치아를 두고 더 썩은 치아를, 첫 번째 조건은 교정하기에 좋은 치아지만 그것보다 뭐 많이 심각하게 손상된 게 있으면 손상된 치아를 먼저 뽑습니다. 뭔가 빼도 좀 덜 아까워야겠죠. 그렇게 해서 발치를 하고 이제 입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설치 교정이기 때문에 뒤쪽에 와이어만 좀 보이죠. 앞에는 장치가 붙어있지 않고 치아 뒤쪽에, 안쪽에 장치가 붙어있어서 보이지 않고 이제 이쪽 지나가는 와이어만 살짝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입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 어금니는 자기 자리를 좀 지키는 상태에서 이쪽에 있던 앞니가 뒤로 들어가서 입이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처음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요 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죠. 발치를 했으면 발치를 이제 한 만큼 아깝지 않게 입이 좀 들어가 주는 게 좋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많이 나오신 분은 최대한 넣겠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좀 덜 나왔다거나 입이 나오긴 나왔는데 좀 덜 나온 경우는 요 경우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도 이제 일반적으로 어금니 상태 교합은 괜찮고 이제 입이 좀 나온 상태고요. 이 경우에도 발치를 한 다음에 장치를 붙이고, 아까는 이제 안쪽으로 붙인 장치였지만 이번엔 바깥쪽으로, 일반적인 교정 장치입니다. 장치를 붙이고 이를 당기는 거죠. 보시면 여기 스크류도 보이고요. 이제 최대한 넣기 위해서 이런 뭐 들어보셨겠지만 스크류 같은 장치를 쓰게 됩니다. 이가 다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교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아까 두 케이스는 이를 위아래 두 개씩 해서 4개를 뽑은 경우고요. 그 경우는 다 어금니가 지그재그로 좀 다 잘 물려 있었죠. 근데 이렇지 않고 잘 보시면 지그재그로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에 있어야 될 치아가 지금 앞쪽에 이동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치아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 있고, 여기 있어야 될 치아가 앞으로 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금니 자체를 교정을 통해서 뒤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아예 앞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시면 이 치아의 끝이 이 두 개 치아의 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치아의 절반 정도, 아래 치아의 절반 정도를 이 팁 부분, 뾰족한 부분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치아를 뒤로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보내고 발치를 하게 됩니다. 이를 빼고 앞으로 가고 윗니는 뒤로 가고 이렇게 해서 위에만 발치하는 좀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규합 상태가 지그재그가 아니라 거의 1대1로 만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에를 발치하고 교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지그재그로 맞춰주는 거죠. 다음 사진은 이제 아까는 이제 교합이 문제가 돼서 위만 발치한 경우고요. 지금은 어금니가 정상적인데 잘 보시면 아랫니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아래쪽에 이가 2개가 없기 때문에 입을 넣는 교정을 하면서 윗니 2개를 발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가 이미 2개가 발치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금니는 정상적이었고 밑에가 2개가 없기 때문에 위에도 2개를 뽑아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손치 때문에 위에만 또는 아래만 교정하는 경우는 또 역시 지그재그로 이를 맞춰주고 교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주걱턱 교정인데요. 보시면 살짝 교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턱 자체를 이제 뒤로 좀 밀어넣는 거죠. 윗니는 앞으로 나오고 아랫니는 뒤로 당겨 넣게 됩니다. 지금은 보시면 소구치 2개, 송곳니, 소구치 2개 이렇게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랫니를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잡아 넣으면 여기도 3, 4, 5번 치아, 3, 4, 5번 치아 모두 발치하지 않고 치아가 있는 채로 교합이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랑 같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아말감 치료하거나 이랬던 흔적이 여기서도 같이 보이시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덧니 교정인데요. 덧니 교정에서 이제 심한 덧니일 때는 발치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쪽에 송곳니 부분도 덧니가 심하고 이쪽 송곳니도 덧니가 심하죠. 얼핏 보시면 이게 이가 뻗었으니까 송곳니를 뽑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송곳니는 거의 웬만하면 뽑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앞니 2개와 송곳니는 굉장히 중요한 치아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랫니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앞니는 거의 절대 뽑지 않고 웬만하면 뽑지 않고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이제 심미적으로 보이기에도 중요한 치아여서 이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후가 되면은 이렇게 송곳니가 아까 뻗었던 송곳니, 세 번째 송곳니가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죠. 그 대신 아까 소구치를 뽑아서 이렇게 치아가 나란히 가지런히 됩니다. 자, 이제 덧니 교정까지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위아래 부분 교정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분 교정 같은 경우 보면 자, 앞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송곳니까지 앞니 부분이 되겠고요. 어금니 보면 특별한 덧니가 보이지 않으시죠? 좀 나란한 편. 문제가 없겠네요. 근데 앞니에 공간이 있고 보면은 위아래가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고 있죠. 잘 보시면 아랫니가 이렇게 해서 윗니에 거의 잇몸에 가까이 이제 솟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치를 앞니 쪽에 붙여서 앞니만 교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겹쳐졌던 치아
아랫니도 밑으로 내려가고 윗니도 좀 위로 올라가서 교정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어금니는 완전히 가지런한 건 아니지만은 그대로 두고 교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 교정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옆 사진을 보면은 옆에 보면 이렇게 치아가 위쪽 어금니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씹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지그재그가 완벽하진 않아도 윗니가 좀 나와 있죠. 윗니가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데 지그재그가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 씹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금니를 그냥 두고 부분 교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윗니가 상당히 좀 앞니가 나와 있고 아랫니가 좀 위로 솟구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치아가 이렇게 좀 많이 둥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듬어서 공간을 내서 윗니를 뒤로 넣게 됩니다. 발치를 하지 않았죠. 부분 교정이기 때문에. 역시 3번, 4번, 5번 소구치가 있고요. 끝난 사진을 보시면 3번, 4번, 5번 소구치 그대로 있고 이쪽에 어금니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 있죠. 그대로 두고서 앞니 부분만 교정을 해서 입도 좀 발치 교정만큼 드라마틱하게 는 건 아니지만은 입도 그 치아를 다듬어서 충분히 넣고 가지런히 이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 교정에서도 이 정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아래 중에 위에만 교정한 케이스입니다. 보면 아랫니가 괜찮으세요. 아랫니가 좀 가지런한 편이고 아주 예쁘게 똑바른 상태는 아니지만은 윗니가 여기 송곳니라든가 앞니가 좀 삐뚤어진 상태죠. 이때는 위에만 교정해서 교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교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아랫니는 그대로 두고 윗니가 가지런해졌죠. 이렇게 가지런해진 상태. 윗니만 부분 교정으로 이제 어금니도 무시하고 딱 이 부분이 교정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음은 이제 악궁 형태에 대한 교정인데요. 뭔가 조금 보시기에 이쪽이나 각도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쏠리면서 앞니가 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좀 송곳니 간의 폭이 좁아 보이는 경우입니다. 좁은 경우에 송곳니 간격을 좀 넓히면서 보시기 좀 편안하게 교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교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송곳니 간의 간격이 조금 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앞 사진을 보기는 조금 힘드니까요. 위에 사진을 보면 교환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어금니 간의 간격이 좁고 앞에 치아도 좀 이렇게 V자로 몰린 걸 볼 수 있는데요. 교정을 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U자형으로 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분 교정입니다. 부분 교정에서는 부분 교정이 아니라 이제 교정과 보철을 같이 하는 교정인데요. 보시면 치아가 많이 마모가 되고 깨지셔서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걸 하셔야겠죠. 이에다가 이렇게 씌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튀어나온 치아라든가 요 들어간 치아가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붙이게 되면 굉장히 두꺼운 걸 좀 붙여야 되고요. 치아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앞뒤로 치아가 있는 좀 이상한 상황이 되겠죠. 이때는 뒤에 들어가 있는 치아를 앞쪽으로 꺼내고 이제 이를 빼는 게 아니고요. 앞쪽으로 넘어오게 아래 치아보다 앞으로 넘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런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아도 좀 다듬겠죠. 이렇게 진행하면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장치를 붙여서 아까 들어갔던 요 치아가 바깥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에 저 아래쪽 치아보다 안쪽에 있던 걸 바깥으로 꺼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해서 이제 이를 예쁘게 이제 수복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간이 부족할 때 그 임플란트를 하면서 여기에 치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치아가 빠진 상태죠. 치아가 너무 작게 들어가니까 이 치아랑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태여서 양쪽 치아를 옆으로 좀 보내고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비슷한 크기의 치아가 들어가게 하는 결손 치아 부분에 대해서 교정 후에 보철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치아를 양쪽으로 밀고 비슷한 사이즈의 이제 크라운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식으로든 거울 보면서 이걸 고치고 싶다거나 하는 것들은 교정적으로 많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심한 덧니거나 악궁이 비대칭이 좀 그 치아들이 덧니가 좀 심하거나 하더라도 교정이 거의 대부분 되는 편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벗어난 비대칭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좀 기울어졌다거나 그런 것들은 또 약간 일반적인 교정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간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케이스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